이번 시간에는 우리 실전 모의고사 5회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를 보니까 이제 우리 기타 작업하고 나왔죠. 자, 이 기타 작업이 총 배점이 20점이고요. 주어진 시트에서 다음 작업을 수행하고 저장하시오. 그렇게 써져 있습니다. 우리 1번 문제가 이제 매크로 작업하는 거고 2번 문제가 이제 차트 작업하는 그 문제죠. 자, 그럼 같이 한번 문제 풀어보자고요. 자, 우리 1번 문제요. 1번 문제 보니까 이제 매크로 작업 그 시트에서 표에서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도록 매크로를 현재 통합 문서에 작성하고 실행하시오. 그렇게 이제 나왔습니다. 자, 여기 동그라미 1번 문제 보니까 H4번부터 H10번 그 영역에 그랬습니다. 그 영역이 지금 이 영역을 보고 얘기하죠. 이 영역에는 1월부터 시작해서 6월까지 그 합계를 계산하는 그 매크로를 생성해서 실행해라. 그때 이제 매크로 이름은 합계다. 그렇게 나왔고요. 그때 이제 합계를 구할 때 sum이라는 요 함수를 사용해서 구하래요. 그리고 개발 도구의 삽입에 보게 되면 양식 컨트롤이라고 있고 그 양식 컨트롤에 보게 되면 단추가 있는데 그 단추를 동일한 시트 C의 12번, D의 13번 그 영역에다가 생성을 하래요. 그러면 C의 12번부터 시작해서 우리 D의 13번이다. 그러면 지금 이만큼 영역 보고 얘기하는 거죠. 여기다 이제 단추를 이제 생성을 하래요. 생성을 하고 그때 그 단추의 텍스트를 합계로 입력을 한 후에 그 단추를 이제 클릭할 때 합계 매크로가 실행이 되도록 그렇게 이제 설정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일단 우리가 이 단추를 먼저 만들어 주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단추를 만들 때는 개발 도구라는 이 메뉴에 들어가고 여기서 이제 우리 삽입에 들어가면 되죠. 삽입에 들어가서 이제 양식 컨트롤의 단추라는 거 요거 이제 선택해 주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C의 12번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쭉 드래그해서 단추 만들어주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D의 13번까지 이렇게 이제 만들어주면 됩니다. 만들어줬더니 지금처럼 매크로 지정하고 이렇게 이제 대화 상자가 떴어요. 그러면 그때 이제 매크로 이름을 합계로 하라 그랬죠. 그래서 여기다 이제 합계하고 이렇게 써주고 그리고 글씨 다 썼으면 이제 기록 버튼, 기록 단추 요거 이제 눌러주면 되겠죠. 눌렀더니 지금처럼 매크로 기록 대화 상자가 짜잔하고 떴습니다. 그럼 매크로 이름 맞나 안 맞나 확인 먼저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매크로 저장 위치가 현재 통합 문서가 맞는지 요거 이제 확인해 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확인했으면 여기서 확인 버튼만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됩니다. 여기서 이제 확인 버튼을 땅 하고 이제 누르게 되면 이제 매크로가 켜지는 거죠. 매크로가 켜졌을 때 우리가 키보드나 마우스를 가지고 이제 불필요한 행동을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더라. 안 되더라. 그래서 확인이요. 확인 눌렀으면 이제 우리가 매크로만 딱 작성하고 매크로 기록을 중지를 시켜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H의 4번 셀부터요. H4번 셀에 가서 는이라고 써주고 우리가 썸이라고 직접 써주면 되겠죠. 썸이라고 쓰고 가로 열어주고요. 그리고 1월부터 시작해서 6월까지 이만큼 이제 범위 지정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가로 닫고 엔터요. 엔터 눌렀더니 지금처럼 합계가 이만큼 나왔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으로 이제 채우기 핸들만 쭉쭉쭉 해주면 합계가 싹 다 이제 계산이 됐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계산할 거 다 했죠. 그러면 비어있는 셀 아무 곳이나 한번 클릭해 주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기록 중지 해주면 되죠. 해서 기록 중지요. 자, 기록 중지까지 하면 이제 합계 다 만들었습니다. 그럼 이 단추에 이제 이름 바꿔줘야죠. 해서 이 단추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우리 텍스트 편집에 들어가주면 됩니다. 들어가서 이제 단추 1이라고 써져 있는 거 다 지워버리고 여기다 이제 우리가 합계라고 이렇게 써주면 되죠. 글씨 다 썼으면 엔터 누르는 게 아니라 비어있는 셀 아무 곳이나 한번 클릭하라고요. 그러면 합계 매크로 다 만들었어요. 그럼 이제 되나 안 되나 확인해야죠. 합계 구했던 이 범위 있죠. 이 범위 싹 다 범위 지정하고 다 지워버리면 되죠. 지우고 나서 그리고 합계 요 단추를 이제 다시 한 번 더 클릭해 보면 되겠죠. 클릭했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합계가 싹 다 구해졌습니다. 그럼 이제 동그라미 1번은 맞게 이제 문제 풀었다는 얘기요.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2번 문제 보니까 B의 4번부터 H의 10번 영역에 그랬습니다. B의 4번부터 H의 10번이다 그러면 지금 1월달에 이 데이터부터 시작해서 우리 합계 마지막 데이터까지 이만큼 영역을 보고 얘기하는 거죠. 이만큼 영역에다가 표시 형식을 통화로 적용하는 매크로를 이제 생성해서 실행해라. 그렇게 이제 나왔습니다. 그때 이제 매크로 이름은 통화로 그렇게 이제 하래요. 요 매크로를 이제 만들 때는 우리가 이제 기본 도형에 보게 되면 빗면이라는 그 도형이 있대요. 그 도형을 이제 동일한 시트 우리 E의 12번부터 F의 13번 그 영역에다가 생성하래요. 우리 E의 12번부터 시작해서 F의 13번이다. 그럼 지금 요 영역이죠.
이 영역에다가 빗면이라는 도형을 먼저 생성을 하고 그때 그 도형의 텍스트를 통화로 이제 입력을 하래요. 입력을 하고 그리고 이제 해당 도형을 클릭할 때 통화라는 그 매크로가 실행이 되도록 그렇게 이제 설정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일단 우리가 도형 먼저 추가시켜주면 되겠죠. 그래서 도형을 추가시킬 때는 우리가 이제 삽입이라는 요 메뉴에 찾아가서 우리 도형이라는 거 요거 이제 선택해주면 되겠죠. 도형에 들어가서 우리 빗면이라는 거 요거 이제 선택해주고요. 그리고 이제 해당 위치에다가 우리가 쭉 드래그해서 만들어주면 되겠죠. 해서 우리 2의 12번부터 F의 13번 그 영역이요. 요만큼 이제 드래그해서 우리가 도형 만들어주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도형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매크로 지정으로 이제 들어가주면 되겠죠. 들어갔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떴습니다. 그럼 여기다가 이제 매크로 이름 쓰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 이제 매크로 이름 통화라고 이렇게 이제 입력해주고 그래서 이제 기록 버튼이요. 기록 버튼 눌렀더니 지금처럼 매크로 기록 대화 상자가 짜잔하고 떴습니다. 그럼 이제 매크로 이름 만나 확인해주고요. 그리고 매크로 저장 위치 만나 확인해주고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확인 버튼만 이제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되죠. 그러면 이제 매크로가 켜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요 매크로 이제 작성해 주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B의 4번부터 시작해서 우리 H의 10번까지 싹 다 이제 범위 지정해 주고 우리가 통화로 이제 적용할 거니까 표시 형식을 통화로 이제 적용할 거니까 컨트롤하고 숫자 1번 눌러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셀 서식 대화 상자가 뜨죠. 그러면 이 표시 형식 중에서 우리가 뭘로 하겠다? 통화로 하겠다 해서 통화라는 거 요거 이제 찍어주고 그래서 이제 확인 버튼만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됩니다. 그랬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통화 기호가 다 표시가 됐죠. 그러면 우리가 작성할 거 다 했으니까 비어있는 셀 아무 곳이나 한번 클릭해 주고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기록 중지 시켜주면 되겠죠. 그래서 기록 중지요. 그럼 이제 우리가 매크로 작성 다 했으니까 이 도형에 텍스트 입력해 줘야 되겠죠. 이 도형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텍스트 편집 들어가 주면 되겠죠. 들어가서 여기다 이제 통화라고 이렇게 두 글자만 써주면 되겠죠. 두 글자 다 썼으면 또 비어있는 곳 아무 곳이나 한 번 더 클릭이요. 그럼 이제 다 끝났어요. 그럼 요것도 이제 되나 확인 좀 하자고요. 요만큼 이제 범위 지정 해놓고 우리 홈에 가서 우리가 쉼표 스타일 있죠. 요거 이제 적용 좀 시키자고요. 그럼 이제 통화 형식이 다 빠지죠. 이 상태에서 이제 통화 버튼이요. 이렇게 해서 이제 눌렀더니 통화가 전부 다 이제 적용이 다 됐습니다. 그럼 이제 동그라미 2번도 맞게 이제 문제 풀었다는 얘기죠.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매크로 문제를 다 같이 한번 풀어봤어요. 매크로는 지금 뭐 함수 쓰는 것도 그렇고 이런 서식 같은 거 지정하는 거 이런 것도 크게 뭐 어렵지 않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매크로는 매크로 껐다 켰다 그것만 잘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2번 문제 보니까 차트 작업 그 시트에서 다음 지시사항에 따라서 아래 그림같이 이제 수정하시오. 각 2점이다. 그렇게 나왔습니다. 차트는 반드시 문제에 제공한 그 차트를 사용해라. 만약에 신규로 작성하게 되면 0점 처리된다. 그렇게 이제 써져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문제 그림에 보게 되면 차트가 이렇게 있고요. 지금 엑셀에서 주어진 그 차트는 지금처럼 이렇게 생겼습니다. 지금처럼 이런 이제 차트를 이렇게 문제 그림처럼 이렇게 이제 변경을 시키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차트를 이제 수정해 주면 돼요. 자, 동그라미 1번부터 보자고요. 동그라미 1번에 보게 되면 성별이 남인, 업무, 근태, 실적, 이 계열만 차트에 표시가 되도록 데이터 범위를 변경하시오. 그렇게 나왔어요. 지금 여기 보게 되면 내가 이 차트를 선택하고 나서 이 데이터를 봤을 때 모든 사람들이 다 들어갔죠. 업무다, 근태다, 실적이다 그렇게 있고 이름까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때 성별에 상관없이 남자든 여자든 다 이제 이 차트에 다 표시가 됐는데 지금 문제에서는 성별이 남인 그 사람들의 업무, 근태, 실적 요 세 개 계열만 차트에 이제 표시가 되게 데이터 범위를 변경하래요. 그럼 우리가 차트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우리가 이제 데이터 선택으로 이동해 주면 됩니다. 그러면 데이터 원본 선택하고 이렇게 이제 대화 상자가 짜잔하고 뜨죠. 그러면 그때 이제 우리가 요 아이콘이요. 요 아이콘 이제 한번 클릭해 주고요. 그러면서 이제 변경시켜 주면 돼요. 성명이라고 찍어주고 배조안 이 사람 이름이요. 그리고 이제 컨트롤 키 꾹 누른 상태로 한창혁이다 설혜온이다 해서 요 두 명의 이제 이름 찍어주고요. 맨 밑에 있는 최윤오도 이제 찍어주면 되겠죠. 요렇게 해서 일단은 남자들의 이름을 다 찍었습니다. 그 상태에서 이제 업무다, 근태다, 실적이다 해서 요 데이터들 배조한 거 데이터 다 잡았죠. 그 다음에 이제 요만큼 이제 범위 지정해주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 사람 거 업무, 근태, 실적 싹 다 이제 범위 지정해주면 돼요. 그러면서 이제 다 설정할 거 다 있으면 다시 요 아이콘 클릭해주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여기서 확인 버튼만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래에 차트 좀 보자고요.
아래 이제 차트 봤더니 지금처럼 요 남자들이 아까 4명 있었죠. 이 4명의 업무다, 근태다, 실적에 대해서 요 데이터만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 동그라미 1번은 이제 끝난 거고요. 동그라미 2번에 보니까 차트 영역은 레이아웃 1번을 지정해라.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차트를 선택해 주고요. 우리 맨 위에 보게 되면 이제 차트 도구라고 있죠. 이 차트 도구에 우리 디자인이요. 여기서 이제 레이아웃 1번을 지정하라 그랬으니까 여기 앞에 보게 되면 이제 차트 레이아웃이라고 있고 거기 보게 되면 우리 빠른 레이아웃이라고 있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레이아웃 1번 첫 번째 거 요거 이제 선택해 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3번 문제 보니까 이제 전체 계열의 계열 겹치기랑 간격 너비를 이제 0%로 그렇게 이제 지정하시오. 그렇게 이제 나왔어요. 자, 그러면 일단 우리가 이 계열 중에서 지금 뭐 실적이다, 근태다, 업무다 해서 여러 개 계열이 있죠. 이 중에서 이제 아무거나 선택 하나 해주고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데이터 계열 서식 이곳으로 이제 들어가 주면 됩니다. 이곳으로 들어가게 되면 지금처럼 계열 겹치기랑 간격 너비 그렇게 이제 나오죠. 여기 보니까 100%, 55% 그렇게 써져 있는데 문제에서 계열 겹치기랑 간격 너비 둘 다 0%로 그렇게 이제 지정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0% 그거 이제 써주면 되겠죠. 그래서 0% 써주고 엔터. 그 다음에 그 밑에 것도 55 지우고 0% 엔터요. 엔터 눌렀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변경이 됐죠. 그리고 나서 이제 다 했으면 데이터 계열 서식창 요거 이제 닫아버리면 됩니다. 그럼 이제 3번 문제 다 끝났고요. 그 다음에 이제 4번 문제 보니까 그림 영역에 그랬어요. 그림 영역이 지금 요 영역, 실제로 그림이 그려져 있는 이 영역을 보고 얘기하는 거고 이 영역의 스타일은 미세효과 자주, 강조 4번 요걸로 이제 지정하래요. 그리고 주 눈금선을 삭제하시오. 그렇게 나왔습니다. 자, 할 때는 요 그림 영역의 스타일부터 좀 변경 좀 시키자고요. 그래서 그림 영역, 요 영역 먼저 선택해 주고 우리 차트 도구에 보게 되면 이제 서식이라고 있죠. 요 서식 이제 클릭해 주고요. 여기 보게 되면 이제 도형 스타일하고 이곳에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요거 이제 클릭해서 쫙 펼친 다음에 여기서 이제 미세효과 자주 강조 4번 그거 이제 지정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얘를 갖다 대보니까 미세효과 검정 어둡게 1로 돼 있죠. 자, 우리 지금 미세효과 자주색이라 그랬으니까 우리 미세효과 자주색이요. 미세효과 빨간색이고 얘가 이제 자주색이죠. 이렇게 해서 미세효과 자주 강조 4번 요거 이제 선택해 주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까지 이제 끝난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주 눈금선을 삭제하시오. 그렇게 나왔습니다. 요 중간중간에 보게 되면 지금 잘 안 보일 텐데 중간중간에 주 눈금선이 쭉쭉쭉 이렇게 이제 들어가 있어요. 자, 그 선 중에 아무거나 이제 하나 선택해 주면 돼요. 그 선 중에 아무거나 선택하고 우리가 이제 딜리트 키를 눌러서 삭제해 버리면 됩니다. 그럼 이제 4번 문제 끝이요. 그 다음에 이제 5번 문제 보니까 차트 영역에 데이터 표를 범례 표지 없음으로 지정해라. 그러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만들라는 얘기예요. 그때 이제 우리가 차트를 먼저 선택해주고 차트 도구의 디자인으로 이동한 다음에 우리가 차트 요소 추가에 들어가게 되면 우리 데이터 표하고 있습니다. 이 데이터 표를 범례 표지 없음으로 그렇게 지정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범례 표지 없음 요거 이제 선택만 해주면 됩니다. 그랬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작성이 됐죠. 그럼 이제 동그라미 5번까지 지시사항 다 했습니다. 다 했으면 지금 이제 우리 문제 다 풀었는데 그때 이제 우리 문제상에서 주어졌던 그림 있죠. 요 차트 그림이랑 내가 지금 방금 작성한 요 그림이랑 서로 이제 비교 한번 해봐야 돼요. 그때 이제 우리 제목 똑같은지 보고요. 그리고 우리 세로축도 이제 눈금의 값들이 다 똑같은지 보고 그 다음에 우리 가로축에 사람들 이름 써져 있는 것도 똑같은지 보고 범례도 이제 맞게 표시된 거 맞나 안 맞나 확인하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표 요것도 이제 이렇게 전부 다 이제 맞게 작성이 되는지 전부 다 이제 확인해 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차트 문제까지 다 같이 한번 풀어봤는데 요 문제도 요 강의가 끝나자마자 여러분들이 직접 열어서 문제를 직접 한번 풀어보세요. 풀어보고 혹시나 잘 안됐거나 헷갈리는 부분이 있을 때는 꼭 반복적으로 연습하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